여러분, 텅 빈 모래사장에서 세계 1위 조선소를 세운다.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것도 돈, 기술, 경험, 심지어 사줄 사람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현대중공업의 정말 기적 같은 탐생 신화입니다. 보세요. 당시 정부의 아주 높은 분조차 현대가 조선업에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죠? 모두가 저건 절대 안 돼 라고 확신했던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도전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서 대체 어떻게 세계를 제패한 이런 거대한 신화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첫 장은요, 정말 절망적인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성공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거대한 도전을 마주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때가 1960년대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옷 만들고 신발 만드는 그런 경공업 중심이었어요. 배 만드는 기술은 이제 막 걸음마 떼는 수준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선 이젠 중공업이다 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한테 당신 땅 위에서 집 잘 지으니까 이제 물 위에도 집 한번 지어보라 면서 조선업을 제안한 거죠. 이게 그냥 한 회사의 도전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농업 국가에서 중공업 강국으로 넘어가려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진짜 거대한 도약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대가 이렇게 극심했던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였냐면 나사못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었거든요. 비유하자면 자전거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나 이제부터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겠어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돈, 기술, 경험, 심지어 그걸 사줄 고객까지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게 그냥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뚫어보기 위해 유럽으로 떠난 정주영 회장의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근데요, 그의 손에는 아주 특별한 무기가 하나 들려 있었죠. 과연 그는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정주영 회장이 뭘 들고 갔냐면요. 울산 미포만의 허허벌판 사진 한 장, 그리고 5만 분의 1 지도, 마지막으로 남의 회사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도면 딱 이것만 들고 무작정 유럽으로 날아간 겁니다. 당연히 유럽 은행들 반응은 싸늘했죠. 영국 최고의 바클레이스 은행과의 차관 협상마저 최종적으로 거절당하면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될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영국 선박 컨설팅 회사의 롱바텀 회장을 찾아갔는데요. 그에게서도 사실상 어렵겠다는 말을 듣는 바로 그 순간 그는 포기하는 대신 품에서 조용히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지폐 뒷면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바로 이 지폐 500원짜리. 이게 정말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중 하나입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은 좀 뒤처져 보일지 몰라도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위대한 혁신의 DNA,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던 겁니다. 이 대담하고 기발한 설득 방식. 단순한 잔꾀가 아니라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어떻게 미래의 가능성으로 연결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가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결국 이 500원짜리 한 장이 롱바텀 회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추천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롱버텀의 추천서 덕분에 겨우 한숨 들렸지만 은행은 또 다른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을 내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좋다, 그럼 배를 사겠다는 주문서를 먼저 가져와라는 거였죠. 그야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힌 겁니다. 아니 이제 막 지으려고 하는 조선소에 그것도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에 수백억짜리 배를 주문할 미친 사람은 세상에 없어 보였잖아요.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바로 그때 정주영 회장은 롱바텀에게서 그리스의 거물 선주 리바노스가 마침 배를 찾고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습니다. 그는 곧장 리바노스를 찾아가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요. 만약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면 계약금의 이자까지 듬뿍 얹어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배에 문제가 생기면 원금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이 대담하고 책임감 있는 약속에 선박왕 리바노스도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보통은 조선소를 싹 다 지어놓고 나서 배를 만들잖아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그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조선소의 기초인 드라이독을 파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주문받은 배를 조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믿기지가 않죠. 조선소와 배가 같이 자라나는 세계 조선 역사에 다시는 없을 전무후무한 공법이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정 속에서 그는 잠시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폭풍우 치던 새벽이었어요. 혼자 차를 몰아서 현장으로 가던 중에 그만 차가 바다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를 겪습니다. 수심 12m 아래로 가라앉는 차 안에서 그는 침착하게 차에 물이 다 차기를 기다렸다가 발로 앞유리를 깨고 탈출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하죠. 무트로 나온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경비원에게 던진 이 한마디. 그의 성격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배를 완성하고 조선소 준공식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의 축포를 터뜨리자마자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칩니다. 그 위기는 바로 1973년에 터진 오일 쇼크였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니까 유조선 수요가 갑자기 뚝 끊겨버렸고 선주들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졸지엘 현대중공업은 주인을 잃은 거대한 유조선 세 척을 울산 앞바다에 그냥 띄워놓게 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모두가 이대 정말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정주영 회장의 위기 돌파 철학, 바로 역발상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해결책은 그야말로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배를 사갈 사람이 없다고? 그럼 우리가 직접 쓰면 되지. 그는 주인을 잃은 유조선 세척으로 아세아상선이라는 해운회사를 아예 설립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석유를 우리 배로 직접 실어 나르겠다는 그런 거대한 계획이었죠. 최악의 위기가 현대그룹에 또 다른 신화를 낳는 기회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성공이 대한민국과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 기적의 결과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1974년에 공식 출범한 현대중공업은요, 불과 10년도 채 안 된 1983년에 당시 조선업의 절대 강자였던 일본을 제치고 건조량 기준으로 세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텅 빈 모래사장에서 시작된 꿈이 그냥 현실이 된 걸 넘어서 세계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된 거죠. 이 성공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정주영 회장의 리더십은 현대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보는 비전, 고정관념을 깨는 창의성, 상식을 뛰어넘는 추진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회복 탄력성까지. 이것이 바로 현대중공업 신화의 심장이자 오늘날까지도 계속 회자되는 현대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창의적인 도전이 어떻게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 산업 지도를 새로 그렸는지 함께 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한 건 도전 그 자체가 아니라 저건 불가능할 거야 라고 미리 단정짓는 우리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는 오늘, 여러분의 500원짜리 지폐는 무엇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